1948년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적었던 이스라엘은 적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을 시 제대로 대응을 하기도 전에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군사 전략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 자신들이 먼저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랍 국가들의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적지 내륙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방공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아군 조종사의 인명피해 없이 그들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의 작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 발발한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대량의 무인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먼저 무인기가 적지에 최초로 투입되어 그들의 레이더에 의도적으로 탐지되고 대공미사일의 공격을 받는 사이 후속하는 유인 전투기가 대레이더 미사일로 그들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레바논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의 성능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무인기의 성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는데, 그것은 무인기가 적의 방공망을 단순히 교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레이더를 직접 파괴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1990년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는 세계 최초의 채공형 무인기 하피를 개발했습니다. 전장 2.7m, 전폭 2.1m의 크기를 가진 하피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결합한 무기체계로 적지 상공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정찰을 수행하다 그들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면 그곳으로 돌입해 들어가 레이더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별히 제작된 사출기에서 발사되는 하피는 프로펠러 엔진을 이용해 최대 185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약 500km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피는 제트 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열과 소음을 발생하지 않아 적에게 탐지당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통제 기지는 약 200km까지 하피와 무선 통신을 유지하며 조종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리 프로그램된 지역에서 자유비행을 실시하다가 적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피의 탄두에는 32kg 정도의 폭약이 장착되어 있는데, 비록 화약의 양이 적기는 하지만 목표물에 거의 수직 방향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피가 실전 배치되자 이 무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전쟁 시 그들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하피는 인명피해 없이 적의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995년 이스라엘과 도입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0여 대의 하피를 들여오게 되었고, 1999년에는 강원도 원주의 제8전투비행단 예하에 제288 전자전투대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하피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된 이후 터키와 인도, 그리고 중국에도 판매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이 하피에 대한 판매 협상을 시작하자 미국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하피가 대만을 침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피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강행했습니다. 2017년 중국은 이스라엘의 하피를 그대로 카피한 채공형 무인기 ASN-302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피의 높은 인기에 고무되어 성능이 더욱 강화된 채공형 무인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05년에 개발된 하롭입니다. 기존 하피가 적의 레이더 파괴에만 특화되었던 반면, 하롭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고정 타겟이나 이동하는 차량도 원형 공사노차 1m 이내의 정밀도로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광학 센서가 추가로 탑재되었으며, 동체를 확장해
무려 9시간의 비행 능력과 1000km의 항속 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탄두는 크게 3가지 종류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데, 파편형 탄두는 5mm의 강철 쇠구슬 7000개가 내장되어 있고, 성형 작약 탄두는 약 80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으며, 관통형 탄두는 적의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롭은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은 상당수의 하롭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아르메니아군의 대공 레이더뿐만 아니라 주요 지휘소와 각종 차량들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2016년에 개발된 하피 엔진은 기존 하피의 대레이더 탐지 능력을 강화한 버전입니다. 하피는 특정한 대역의 주파수만을 탐지할 수 있었던 반면, 하피 엔진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탐지해 현대전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롭의 동체를 그대로 사용해 9시간의 비행시간, 1000km의 비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레이더 탐지 거리도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2019년에 개발된 미니 하피는 기존 하피를 소형화한 것으로 발사 중량 40kg, 탄두 중량 8kg으로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탐색 시커가 동체 하부에 터렛형으로 장착되어 있어 무인기의 비행 경로와 상관없이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추진 체계는 리튬 전지를 이용한 전기 추진 프로펠러를 사용해 항공유를 사용하는 기존 무인기보다 무게와 부피를 줄였습니다. 비행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한 발당 가격이 1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무인기의 성능을 극대화한 슈퍼 하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 하롭은 쌍발 엔진을 장착해 작전거리가 최대 2500km이며 200kg의 폭탄을 장착하고 26시간 동안 채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면 다시 귀환해 자동으로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하피는 운용기간이 20년을 넘어가면서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추가적인 후속 군수 지원 사업에 대해 이스라엘과 협의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피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폐쇄된 상태이며 이를 다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 25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협상을 통해 상당액의 비용을 낮춘 상태로 계약을 체결해 하피의 운용기간을 2029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는 하피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무인기 모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하피를 대체할 채공형 대공제압 유도무기 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스라엘의 방산기업 IA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목표는 적의 레이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롭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적으로 무장 헬기에 장착하는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국산 무장 헬기 LAH나 수리온 무장형에 탑재되어 작전 지역에 대한 선제 정찰, 표적에 대한 돌입 타격 임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미니 하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그들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공군의 전투기들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북한군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조종사들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피는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피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국산 무인기가 개발되어 북한군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